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소 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가 발생했을 때 그 생성되는 물질들이 아무래도 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 연소가스가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가스가 발생해서 자, 이쪽에 세 번째 연소 생성물입니다. 연소 생성물. 자,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재 같은 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소가스에 대한 것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가스. 자, 첫 번째. 자, 보시면 이제 연소가스의 그 성질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물체의 열분해 또는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소가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 연소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자, 일산화탄소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보시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을 하죠.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했을 때 연소를 하는 것을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그때 일산화탄소는 바로 불완전 연소일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연소, 그죠?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이산화탄소도 있지만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는 바로 완전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완전 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 시에 모두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일 때는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 연소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대부분 유독성이다. 그래서 대부분 유독성이라는 겁니다. 유독성. 자, 이렇게 이제 연소가스의 특징을 하나 알아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CO라고 쓰죠. CO. 가끔 문제를 보시면 이게 보기에 일산화탄소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영어로 CO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라는 게 CO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을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연소를 하면 그때 불완전 연소일 때 바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왜 인체에 왜 해롭냐? 라고 하면, 보시면 첫 번째, 화재 시에 흡입된 일산화탄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헤모글로빈이 혈액의 산소 운반 작용을 저해하여 사람을 질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에 비해 200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그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돼버리면 그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서 그 혈액에 들어가는 산소의 공급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를 호흡하게 되면 사람이 질식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목재류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가장 많이 주며 연기로 인한 의식불명 또는 질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바로 그 연탄의 연소가스, 그 연탄가스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리고 뭐 대형 산불, 그리고 뭐 담배 연기에도 일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체의 폐에 큰 자극을 준다. 다음 네 번째, 산소와의 결합력이 극히 강하여 질식작용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화탄소 자체로는 독성은 없지만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러한 물질이 되는 것이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인데, 자, 이거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일산화탄소.
그 농도, 자, 농도에 따라서 자, 발생하는 이제 현상이 있는데, 자, 어떤 농도냐? 첫 번째, 자, 0.2%. 자, 0.2%일 때는 1시간 동안 호흡 시에 생명에 위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0.2%일 때는 1시간 호흡했을 때 생명에 위협을 주고, 그다음에 0.4%. 자, 0.4%일 때는 1시간 내에 사망합니다. 0.4%일 때. 자, 그리고 1%. 농도가 1%일 때는 바로 2에서 3분 내에 실신한다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퍼센트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세 번째.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분자식은 CO2가 되죠. CO2. 자,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자, 일단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시험에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불연성 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불연성 가스. 이게 산소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죠. 완전 연소일 때 반응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자, 연소가스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독성은 거의 없는데, 다량이 존재할 경우에, 이산화탄소가 다량 존재할 경우에 사람의 호흡 속도를 증가시켜줍니다. 호흡 속도를. 자, 그럼 여기서 이 이산화탄소 자체로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자, 호흡수가 증가하게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독성가스를 더 많이 호흡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화재가스에 혼합된 유해가스의 혼입을 증가시켜서 위험을 가중시켜주는 가스가 바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자,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1%일 때는 공중위생상의 상한선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까지는 괜찮은데 1%를 넘어서게 돼버리면 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1%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자, 2%일 때는 수시간의 흡입으로는 증상이 없다. 2%에서는. 다음 3%일 때는 호흡수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자, 이때부터 이제 호흡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일 때. 그다음 4%일 때는 두부의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머리에 조금 이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4%일 때. 그다음 6%가 돼버리면 호흡수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눈에 띄게 호흡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6%일 때. 그다음 8%일 때는 호흡이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8%. 그다음에 10%일 때는 2에서 3분 동안의 의식을 상실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가 돼버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보시면 포스겐. 자, 포스겐 가스입니다. 자, 포스겐 가스는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가스입니다. 산업기사에서 상대적으로 기사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은 COCl2가 되겠네요. 포스겐 가스. 자, 이 포스겐 가스는 이제 다른 말로 염화 카르보닐이라고도 불러주는데, 자, 포스겐 가스는 무색이면서 그리고 자극성의 냄새가 나고 유독한 질식성 기체를 포스겐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야 두실 사항만 말씀드리면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라는 것. 자, 포스겐 가스는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함. 자, 문제에 나오게 되면 거의 자, 독성이 강한 가스를 골라라 라고 하면 포스겐 가스가 거의 100% 답이 되는 겁니다.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셔야 될 내용은 자, 소화제, 사염화탄소가 소화제인데 사염화탄소를 화재 시에 사용할 때도 발생을 하는 게 바로 포스겐 가스입니다. 포스겐 가스, 바로 사염화탄소. 사염화탄소가 이제 소화제로 쓰는데 이 사염화탄소를 사용했을 때에도 포스겐 가스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실 게 바로 할론 104.
자, 할론 소화약제를 나중에 그 강의를 하겠지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할온 104. 자, 할온 104가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포스겐 가스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할론 104 그 소화약제가 열분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는 바로 포스겐 가스다. 이렇게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발생하는 가스가 이제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요로 H2S죠. H2S. 자, 일단 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악취를 가진, 냄새가 심합니다. 악취를 가진 무색, 색깔이 없죠. 무색의 유독성 기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기억을 하실 거는 뭐 시험에 자주는 출제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화수소 자체가. 자, 첫 번째,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특성이 있다. 자, 황화수소는 달걀 썩는 냄새.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 저 같은 경우는 달걀 썩는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지만 뭐 되게 고약한 냄새가 되겠죠. 달걀 썩는 냄새가.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 자,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자,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다. 그래서 자, 유황 성분. 자, 유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 바로 어떨 때? 바로 불완전 연소일 때. 불완전 연소일 때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황화수소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바로 자극성. 자극성이 심합니다. 자극성.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아크로레인입니다. 아크로레인. 자, 이 아크로레인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번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크로레인은 독성이 매우 높은 가스로서 석유 제품, 유지 등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가스.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크로레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암모니아. 암모니아 NH3. 자,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떨 때 발생을 하냐면 바로 나무나 페놀 수지 그리고 멜라민 수지 등의 질소 함유물.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이제 질소 함유물입니다. 질소 함유물. 여기 있죠, 질소 N, 그죠? 질소 함유물이 자, 연소할 때 발생을 합니다. 질소 함유물이 연소할 때 자, 발생하는 가스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 시설의 냉매로 쓰이고 있고, 냉매로. 그 다음에 눈이나 코, 폐 등의 매우 자극성이 큰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연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가연성 가스. 자, 우리 실생활을 한번 알아보면 실생활에서 그 왜 화장실에 가보시면 이제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냄새가 좀 심하죠, 냄새가 화장실에. 자, 그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암모니아가 원래 요소로 이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미처 변환이 되지 못하고 소변과 함께 인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 암모니아 때문에 화장실에서 바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모니아 때문에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참고사항 보시면 참고사항은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에 한번 넣어놨는데 자, 이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자, 고체가연물 연소 시의 생성 물질. 고체가연물 연소 시. 자, 고체가연물 연소 시 생성 물질은 바로 자, CO, 그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SO2. SO2는 바로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자, 그 다음에 NH3. 아까 했었죠? 암모니아, NH3. 자, 그 다음에 HCN.
HCN 같은 경우는 시안화수소라고 합니다. 시안화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HCl, 염화수소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생성 물질이. 자, 그다음에 이제 연소시 시환화수소가 발생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연소시에 자, 시안화수소 CHN. 자, CHN이 발생하는 물질이 있죠. 발생 물질.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연소하면 이 시안화수소가 발생을 하느냐? 자, 바로 첫 번째 요소. 다음 두 번째 멜라민.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닐린. 이름 어렵죠? 이름이 아닐린.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폴리우레탄입니다. 폴리우레탄. 그래서 시험에 어떤 보기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 폴리우레탄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폴리우레탄.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PVC의 연소 생성물. 자, PVC의 연소 생성물. 자, 여기에서 이제 PVC를 다른 말로 자,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죠. 폴리염화 비닐. 그때의 연소 생성물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HCl. 그죠? 염화수소 HCl. 그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CO 일산화탄소. 이렇게 자, 세 가지 가스가 바로 연소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죠? 폴리염화 비닐.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데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것. 그러니까 가연성이면서 독성이 강한 가스. 자, 그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첫 번째는 황화수소. 아까 있었죠? 황화수소. 그죠? 황화수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암모니아. 그죠?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는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라는 것 두 가지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자, 화재 시에 발생하는 연소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 물체가 열분해 또는 연소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답은 1번. 2번. 주로 산소를 발생한다. 자, 산소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에 완전 연소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완전 연소할 때도 발생을 하지만 불완전 연소일 때도 발생을 하죠. 다음 4번에 대부분 유독성이 없다. 유독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 가스 중에 유독성이 커서 화재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가스는? 자, 1번은 질소, 2번은 산소, 3번은 일산화탄소, 4번은 수소. 답은 3번이죠. 바로 일산화탄소가 자, 화재 시의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가스가 되겠네요. 그 4개 중에서. 자, 다음 3번 문제. 자, 가연물질이 열분해되어 생성된 가스 중 독성이 가장 큰 것. 이런 거예요. 독성이 가장 큰 것 하면 바로 나와야죠. 바로 포스겐 가스. 자, 1번에 일산화탄소, 2번에 염화수소, 3번에 이산화탄소, 4번에 포스겐 가스. 그냥 바로 4번. 포스겐 가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화재 시에 탄산가스의 농도로 인한 중독작용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자, 농도가 1%인 경우에는 공중위생상의 상한선이다. 맞고, 2번. 농도가 3%인 경우에는 호흡수가 증가되기 시작한다. 맞는 거죠. 다음 3번. 농도가 4%인 경우에는 두부의 압박감이 느껴진다. 이것도 맞네요. 답은 4번인데. 자, 농도가 6%인 경우에는 의식불명 또는 생명을 잃게 된다. 이게 아니라 6%인 경우에는 바로 호흡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자, 화재 시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에서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스는 아까 했었네요. 그죠? 유황분이 포함되어 있고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한다? 바로 황화수소. 답은 2번이 되겠죠? 황화수소. 다음 6번. 페놀 수지, 멜라민 수지 등이 연소될 때 발생하며 눈, 코, 인후 및 폐에 매우 자극성이 큰 유독성 가스는 그럼 바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NH3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다음 7번 문제. 자, 일반 고체 가연성 물질이 연소 시에 발생하는 가스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에 NH3, 암모니아, 맞죠? 2번에 HCN, 그죠? 시아나수소, 맞죠? 3번에 HCl, 염화수소, 맞네요. 답은 4번인데, H2SO3, 아황산은 고체 가연물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자, 연소 생성물 중에서 시화나수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자, 아까 여기서 나왔죠? 시화나수소를 발생하는 물질은, 자, 요소, 멜라민, 그리고 아닐린, 폴리우레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 자, 1번에 폴리에틸렌, 2번에 폴리우레탄, 여기 있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에 PVC, 4번에 폴리스틸렌.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폴리우레탄. 다음 9번. 폴리염화비닐이 연소할 때 생성되는 연소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PVC의 연소 생성물은 바로 염화수소와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보기에서 아닌 게 4번이네요. 4번. SO2, 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것은, 아까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인 것은 바로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라고 했죠? 답의 보기를 보시면 4번에 황화수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소 생성물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